지금 문제를 잠깐만 다시 보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얘를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잠깐만 논외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당연히 이 절대부등식에서 배우는 첫 번째가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쓰고, 이제 곧 만만 볼 건데요. 코시와 슈바르트의 부등식이 있어요. 세 번째로 진짜 안 배워도 알아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삼각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삼각 부등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에 대해서 어떠한 놈인지 모르는데 두 변을 더하면 나머지 무조건 한 변보다 커야 돼요. 이유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 7자리가 있고 3자리와 2자리가 있다고 치면요, 얘네들은 뭐를 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 이 삼각 부등식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언제 배우는 거냐면 중2 때 배우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알고 있어야만 해요. 이거는 이제 문제 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산술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야 너 평균 몇 점이야? 어떻게 하죠?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는 거죠. 총 과목수로 나누는 거죠. 이거 말 이해했습니까? 그것처럼 산술적인 평균이다. 근데 우리는 두 개짜리를 주로 쓰죠. 이렇게 두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평균 몇 점이야? 아니니? 그게 산술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기하 평균이라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넓이의 평균을 말하는 건데, 오케이? 걔는요 이렇게 생깁니다. 됐습니까? 자, 잠깐만 들어보죠. 얘가 큰지 어떻게 비교를 해? 라는 거예요. 제소를 비교하는데 최우선은 누구입니까? 크기 비교할 때 최우선은 누구였어요? 야 누가 더 커? 라고 할 때 둘을 뺐을 때 양수면 A가 크고 뺐을 때 음수면 뭐가 돼요? B가 큰 건데, 문제는 이 제소 비교에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관계가 없어요. 풀과 상관없습니다. 단 루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루트 3이 큰지 루트 7이 큰지를 우리는 알지만 루트를 처음 보면 모른다라고 친다면 이걸 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제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순 차는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곱의 차는요 어떻게 돼요? 제곱의 차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부호가 정해져야만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마치 이런 개념이죠. 마이너스 3과 1이 있는데 누가 확실하게 더 커요? 1이 더 크죠. 제곱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부호가 정해져야만 제곱을 했을 때도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부호가 둘 다 양수면 제곱하면 각각 얼마나 수원 16. 부호가 뭐로 정해지면 플러스로 정해지면 얘는 이 차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 누구냐면 A가 더 커요가 되는 거예요. 언제만? 둘 다 양수일 때만. 그래서 지금 얘와 얘를 비교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죠? 저 둘의 대수 비교 뭐가 안 돼요? 부호를 정해야만 한다고. 왜? 루트 때문에. 그 얘를 제곱하면
이거죠. 얘를 제곱하면 이거죠. 둘의 차를 구하는 이렇게 될 거고 제곱은 언제나 이거보다 크니까 누가 항상 크거나 같아요?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죠. 언제 등호가 성립하죠? 언제 0이 되죠? A랑 B랑 같을 때는. 자, 보죠. 됐죠, 여기까지? 자, 한 발만 더 나가볼게요. 자, 중요한 이야기는 얘가 얘보다 크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 반드시 합에 뭐만 물어봐요? 최소만 물어봅니다. 최소값을 물어볼 때 꼭 합의 최소값만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조건이 있어요. 곱이 얼마인지 주어질 때와 곱이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질 때와 또는 문자끼리 서로 역수여서 A, B 약분이 될 때 문자끼리가 오케이? 이럴 때만 합의 최소를 물어보니까 상황을 딱 보고 무조건 최소를 구하는 거면 합 형태로 만든 다음에 곱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되는 건데 문자끼리 역수면 곱이 날아가니까 문자가 날아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곱에 뭐만 물어봐요? 최대만 물어봅니다. 다른 건 아예 묻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곱엔 최대값밖에 못 물어봐요. 이유는요, 잘 보세요. 합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죠. 곱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죠. 곱 입장에서는 최대고 합 입장에서는 최소죠. 봐요. 이거 잠깐만 좀 이따 할게요. 이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오케이? 결론은 이렇게만 기억해보죠. A가 4보다 크다라는 것만 기억해보세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얘 봐봐요. 뭐 물어봐요? 최소값 물어보죠. 포인트는요, 역수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조건이요. 끝났죠. 얘 봐요. A-4를 뒤에다가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 놓고 4만 다시 더해주면 똑같죠. 이거는 이거 한 덩어리와 이거 한 덩어리가 뭐예요? 문자 하나 문자 하나예요. 이거에 대한 산술 기하가 있으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1이죠. 최소가 얼마인 거예요? 언제 2 된다고요?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얘와 얘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과 오케이? 최대를 구하는 건지 최소를 구하는 건지만 구분만 해내면 끝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산술기하의 정의는 이미 요식만 봐도 합의 최소를 물어보고 곱의 최대를 물어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만 파악해내면 돼요. 단 반드시 A, B가 양수여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여기서 뭐 할 거니까요? 양변을 제곱할 거니까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봐줘. 얘요. 뭐 물어보는 겁니까? 최대값이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곱의 최대값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이건 어떤 두 수의 곱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맞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합값은 아나요? 합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쵸? 이럴 때 뭐 주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합 주어져야 된다고 했죠. 이럴 때 무조건 뭐가 주어지고요? 곱이 얼마면 또는 문자끼리의 역수관계. 됐습니까? 얘는요, 살짝 그 문제를 한번 꼬았어요. 어떻게 꼬았냐? 잘 봐요. 잘 봐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모가 계속 커지죠. 전체는 작아지죠. 오케이. 맞아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죠. 거꾸로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요 1% 이렇게 한번 꼬은 겁니다. 그럼 우리 뭘 찾으면 되는 거죠? 분모의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뭘 찾으라고요?
최소를 찾으면 맞아? 전체에 뭐가 돼요? 최대가 되죠.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해요? 봐요. 최대는요, 최소는요, 분모의 최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곱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던 아니면 두 번째 뭐 문자끼리의 역수관계의 형태에 있어야만 한다고. 말 이해합니까? 자, 우리 이거에 최소를 구할 거예요. 즉, 이 식에 누굴 구할 거라고요? 최소를 구해낼 거라고요. 말 이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식의 최소 형태가 나올까? 곱이 주어져야 되는데 곱은 모른다. 맞죠? 뭐밖에 없어요? 문자끼리 역수관계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요, 뭔지는 모르고 지금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생기긴 생길 거죠. 나눴을 거예요. 두 개로. 그러면 얘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지워나갈 수 있죠. 말 이해합니까? 이거 말 이해하겠어요? 그럼 얘한테 무조건 어떤 형태가 있어야 돼요? 이런 형태가 있어야겠죠. 특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건 상관없고요. 하지만 최고차항에서는 보니까 1이니까 특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일은 없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틀은 이해해요? 자, 그럼 얘가요.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볼게요. 얘 보이세요? 얘는요, 무조건 얘를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뒤에 조절되겠죠. 이렇게 생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지워질 거거든요. 끝났습니다. 보죠. 위에 거요. 됐어요? 얘를 실제로 풀면 각각을 전부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제곱하게 돼 있죠. 다시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요,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입니다. 됐습니까? 말 알아들어요? 끝이죠? 됐어요? 그럼 얘도요, A제곱, B제곱, C제곱, 2AB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x 생성 됐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x 맞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2x 제곱이 나와야 돼요. 보이세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x 4승에 마이너스 2x 3승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봐봐요. 1만 차이 나네. 그럼 얘만 뒤에 따로 1이 붙어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누면 얘죠. 이렇게 한번 나누면 1이죠. 위에가 1 붙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어때요? 문자끼리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죠. 그럼 얘는 2배의 루트 곱해봤자 1이죠. 이 친구의 최소값이 얼마다? 2다. 전체의 최대값이 얼마다? 2분의 1이죠. 끝이죠. 3번입니다. 네. 저기서는 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네. 분자에 있었는데 분모를 더분수요. 나누면 돼요.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다음요. 됐죠? 그러면 지금 152번이라고 돼 있는 것도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잘 봐요. 또 뭘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보죠. 맞아요? 최소는 뭐여야 돼요? 얘는 합의 최소죠. 그럼 얘는 범부 상태가 아니겠네요, 이번에. 맞아요? 얘는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때요? 끝이죠. 똑같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봐봐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됐나요? 자, 곱이 주어져 있던 문자끼리의 역수라고 했죠. 얘 뭘로 만들어요? 끝 아니에요?
이거에 산수를 기하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얼마예요? 그래서 4죠. 1 더하면 5죠. 다음 산술 기하의 기본 조건이 이 한 문자가 다 뭐다? 양수다라는 문제예요. 이거고요. 됐습니까? 이해해요? 자, 문제를 한 발만 더 나간다면 최소값을 가질 때 x는 얼마냐라는 걸 물어볼게요. 증오가 성립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얘와 얘가 똑같을 때입니다. 즉 이거죠. 넘기면요. 이거죠. x-1이요. 풀만 2인데 1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틀렸죠. a입니다. 최소값을 가질 때 x는 얼마다? 3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말 알아들어요? 큰 흐름을 보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 153번도 잠깐만 필요로 하는 얘기를 설명해 나가면서 도대체 뭘 구해 나가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거 지금 저 문제 있죠? 153번. 이게 지금 대표주의니까 도중에 틀어진 게 없는 거지. 사실 이거 살짝 건들면 너무 어려우지. 자, 봐보죠. 최소값이죠. 맞아요? 여기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죠.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어야 되는데 지금 항이 몇 개 있는 걸로 본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최소 3개죠. 맞습니까? 근데 문자끼리의 역수관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조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서 써야 돼요. 봐보시죠. 뭐 나와요? 됐죠? 이러면 되죠. 누구예요? 이거죠. 이거죠. 이를 싹 다 묶어낼 수 있는 건 보이죠? 의미가 없어서 이를 다 치워놓을게요. 한 번에 계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최소 형태로 문자끼리의 역수관계인 이 둘. 되나요? 다음은 이 둘. 됐나요? 이거죠. 3개. 오케이? 그럼 문제를 잘 넣으세요. 이거죠. 합 형태죠. 문자끼리 역수관계가 확실하죠. 얘 뭐보다 크게 나간 거예요. 이가 2분의 1은 넘어간 거예요. 이거 넘긴 거예요. 이렇게. 됐죠? 얼마 나와요? 똑같이 이거죠. 이렇게만 봤으면 맞을 것 같죠. 이거 쉬운 문제라고 해요. 꼭 뭐 확인해야 되냐면 증오성립 조건을 더 확인해야 돼요. 이것도 최소가 되고 이것도 최소가 되고 이것도 최소가 되는 세 개가 동시에 다 최소가 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얘가 최소가 되는 조건이겠죠.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는 쓰면 곱하면 a제곱은 c제곱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 양수니까 a는 c일 수밖에 없고 얘는 똑같이 보면 b는 c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동시에 또 얘는요 a는 b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엔 모임은 최소가 되는 거예요. a와 b와 c가 세 개가 다 같으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라는 얘기겠죠. 어렵나요? 끝이죠. 말 이해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지금 봐요. 이제 어떠한 문제든 이 둘 형태를 이용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가 어떻게 생긴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 두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문제가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어. 무조건 최소를 구하는 건지 최대를 구하는 건지 그게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런 모양 형태로요.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155번 잠깐만 보자. 얘들아, 이거 155번 문제 있잖아요. 오케이? 이거 155번 문제는 외워놔도, 이거 외워놔도, 이 형태를 외워놔도 꽤나 괜찮습니다. 이거를 형태를 외워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얘 봐보면요. 얘 봐보면 어떻게 쟤를 설명해 나가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뭘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얘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를 물어보는 거죠. 최소를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나눠서 써야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얘네가 다 곱하기고요. A도 하나밖에 안 되고요. B도 하나밖에 안 되고 C도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누가 누구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 맨 앞에 있는 놈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가운데 있는 놈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끝에 있는 놈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말 이해합니까? 자, 이걸 봐보세요. 1 플러스 A분의 B죠. 얘는요 1 플러스 B분의 C죠. 얘는요 1 플러스 C분의 A죠. 맞아요? 이해해요? 근데 이거 지금 무슨 형태예요? 곱형태죠. 곱은 뭐만 물어본다고 했어요? 최대만 물어본다고 했는데 이거 합형태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풀어야죠. 하나하나 풀어야죠. 들어봐봐요. 이렇게 안 풀어요. 근데 봐둬야 돼요. 내가 뭘 설명하고 싶은지 봐둬야 돼요. 곱형태인데 최소를 어떻게 구하냐고. 맞죠? 그쵸? 곱형태인데 최소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합형태로 바꿔야 해요. 다 잡기 전개해야 합니다. 1, 2를 먼저 정리해볼게요. 1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A, B분의 B, C죠. 됐습니까? 이거 말 이해합니까? 결국엔 얘 뭘로 바뀌어요? A분의 C로 바뀌겠죠. 이해합니까? 거기다 또 누굴 곱해요? 얘를 곱하는 거 아닌가요? 봐보죠. 1을 다 곱하면 하나씩 그냥 다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제 얘를 정리할게요. 얘 누구 나와요? 이거는 이제 짝을 만들어가면 되죠. 이 C와 C분의 B를 짝을 만들고 얘와 얘를 짝을 만들고 얘와 얘를 짝을 만들어서 산술계를 딱딱딱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A는 B는 C도 같은 거 하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쵸?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거. 말 이해해요? 이거 잠깐만. 그러면 얘도 2고 두 개가 2가 나오는 게 6 나오니까 이거 8, 최소가 8이거든요. 말 이해합니까? 얘는 무조건 아무리 작아도 누구다? 8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그러면 얘는요 뭐라고 써도 돼요? 6이라고 써도 되죠. 6보다 크잖아요. 무조건. 그쵸? 그럼 따지면 이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8이에요. 저 네모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말 이해합니까? 자 잠깐만요. 여기 3말만 더 나가볼게요. 자 이거 정리 한 번만 해줘볼래요? 이거 전개해서 푸는 거. 왜냐면 이거 왜 곱을 풀었어요? 곱을 푼 이유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곱을 풀어 제낀 이유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이거 말 이해해요? 오케이? 근데요 이거 이렇게 안 풀어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이런 논리로 푸는 거다 이거요. 내가 설명할 것까지 듣고 나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나요? 됐습니까? 이해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함수 할 거예요. 함수. 오늘 영재 끝나요. 나만 끝나는 문제. 다음 주요. 자, 이거 끝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안 풀어요. 실제로 이걸 이렇게 안 풀어요. 이거 멍청이 풀인데 멍청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지 실제로는 얘 이렇게 안 풉니다. 잘 보세요. 잘 봐봐요, 친구들. 정말로. 자, 봐요. A 플러스 B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B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죠? 얘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E 루트 B C보다 크거나 같죠? 얘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E 루트 C A랑 같죠? 맞아요? 세 개 다 곱해봐요. 얼마나 알아요? 이거 아니에요? A, B, C 아닌가요? 아무리 작아도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A, B, C 약분됐으니까. 근데 이거 막 하면 안 되죠. A, B, C 양수인 건 알았죠? 두 번째, 증오가 성립하는 조건이 다 똑같은지 봐야 돼요. 얘 능이 성립하는 조건이 A는 뭐였어요? B였죠. 얘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B랑 C였죠. 얘는 C랑 A니까 가능하죠. A는 B는 C는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풀지만, 오케이? 언제는 전개해보고, 언제는 다시 묶어야 되고, 늘 파악하는 기준은 산술기하의 합의 최소, 곱의 최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얘가 산술기하인 걸 눈치를 채는 방법은요, 양수여야만 하고요. 오케이?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곱이 주어져 있던 아니면 문자 길이의 역수가 주어져 있던 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고3수는 볼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 얘 왜 풀어야 되는지 알아요? 아니. 이거 봐봐요. 이거 왜 풀어야 되는지 이해해요? 156번. 왜 풀어야 돼요? 최소 갖고 하니까요. 됐죠? 얘도 나눠서 써야겠죠?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등호 성립 조건이죠. 맞아? 오케이. 계속 가죠. 얘도 왜 풀어야 되는지 이해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내가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봐봐요. 총 길이가 몇이다? 얘 얼마예요? 얘 얼마예요? 그러면 x 몇 개 나와요? 2개. y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얼마라고요? 60이죠. 누구 찾아요? 최대니까 x 곱하기 y예요. 최대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꼭 x 곱하기 y의 최대를 찾기 위해서 합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합의 모양은 x, y, x 더하기 y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꼭 문자에 있는 x 더하기 y만 주어지는 꼴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다른 숫자가 곱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을 알아야만 한다고 했죠. 곱의 최대는 곱은 아무리 커도 얘니까 맞죠? 합이 주어져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완전 쉽죠? 산술기하 날먹입니다.